115회 문제 3번 부가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과 공통매입세액 정상 내역 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부가가치 메뉴에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보니까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걸 먼저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 보니까 지금 7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면세와 관련해서 지금 매입한 게 12장이 있고, 9천에 900입니다. 자, 이거는 면세 사업에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입의 불공제 사항이기 때문에 요 9천에 900은 여기 전액 다 공제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다가 12장, 12매니까 9천만 원과 900만 원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공통 매입세액이 7월에서 12월까지 380이래요. 자, 그쵸? 그러면 7월에서 12월이니까 7, 8, 9월 달에 보니까 7, 8, 9월 달 2기 애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 중에 이미 불공제된 게 5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는 자,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총 공통 매입세액 380만 원이죠. 380만 원을 곱하기 6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 5억 분의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출액 1억 5천이죠. 그래서 5억 분의 1억 5천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의 면세와 관련된 불공제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시죠? 380에서 곱하기 380 곱하기 150 나누기 500 하게 되면 114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6개월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안에 114만 원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안에 이미 예정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50만 원이 있었으니까 요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일까요? 114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게 되면 64만 원만큼을 추가적으로 불공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불공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걸 이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확정 신고 때는 정산 내역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정산 내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공급가액 기준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주어진 자료로 하는 거니까 아니요 누르고 자,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책에 문제 보시면 380이었죠? 그럼 380 입력을 하고요. 자, 총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억이죠? 5억.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면세 공급가액이 매출 공급가액이 1억 5천. 그러니까 이게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는 면세와 관련된 부분은 전액 다 불공제지만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하는 공통 매입분이 있다 그러면 이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불공제하겠다 그런 취지이죠. 자, 근데 이 114만 원 안에는 얼마가 이미 불공제가 됐어요? 그렇죠. 50만 원이 이미 불공제가 됐으니까 나머지 64만 원만 추가로 불공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 불공제되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다가 반영을 했고 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서는 예정 때는 안분계산 탭에서 하시는 거고요. 확정 때는 정산 내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거를 포함해서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불공제될 세액을 구하고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된 걸 빼고 나머지를 불공제 세액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저장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 4, 5, 6월 달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세 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출과 매입이 있고 비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서요.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 1일부터 그쵸, 6월 30일까지. 자, 전자생계에서 밝은 매출이 5억이죠. 그럼 5억에 5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그럼 이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가산세는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체크만 해놓으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 공급 대가가 6,600이니까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쪽에다가 6천에 600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중에 생계한서 발급한 매출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이거는 이미 생계한서로 5억 안에 신고가 들어간 거니까 요 생계한서와 중복되는 건 빼고 카드 매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지금 6천에서 1,000만 원을 뺀 5천만 원만 순수 카드 매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매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해외 직수출한 게 3천만 원이 있다. 이건 매출의 수출이니까 영세에 그렇죠. 기타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 자료도 한번 볼게요. 자, 생계와서 수취한 매입이 3억 2천에 3,2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생계한서 매입 쪽에 일반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억 2천에 3,200.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매입 1210만 원인데 공급 대가예요. 그쵸? 자, 그러면 1210만 원 나누기 1.1 하게 되면 1100만 원인데, 자, 여기 지금 에어컨 구입한 게 300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으로는 300이죠. 그럼 1100에서 300은 일반 매입이고, 1100에서 300은 고정자산 매입이고, 나머지 800이 이제 일반 매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용카드 매입이 부가세 별도로 1100이죠. 1100인데 공급 대가로 1210이니까 나누기 1.1 하게 되면 1100인데 에어컨은 비품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300이 이미 있는 거죠. 1100 안에 300이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800만 원은 일반 매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카드는 그 밖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 일반 매입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반 매입에다가 지금 800이죠, 그죠? 일반 매입에다가 800. 800을 입력해 주시고요. 800에 부가세 8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에어컨 구입한 거는 비품이니까, 그죠? 300만 원은 고정자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된 생계하서 매입이 1,0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에 반영돼야 되니까 우측에 예정 누락분 매입 쪽에다가 여기 생계한서 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비고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 채권 550 부가세 포함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손이 확정된 거는 그렇죠. 이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550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300이. 그럼 이거는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쪽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해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우측에 전자신고란에다가 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건 매입이기 때문에 과소납부세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불성 시 가산세 일반 가소납부세액은 없죠. 그럼 가소납부도 없으면 납부지원도 없고 여기 영세월 매출이 누락됐다라는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생계하사와 관련된 것만 따져보면 될 텐데, 자, 지금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지연 발급한 게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지연 발급 가산세는 1%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가산세를 눌러주시면 여기 지연 발급이라고 글자 보이니까 여기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공급가액. 자,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신고서가 작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서 작성 문제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여러분이 입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쪽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전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이 만기일이 올해가 2025년도인데 내년도 4월이 만기예요. 그럼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럴 때는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말일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거래처는 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2천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은행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인데 10월 1일에 팝업 스토어의 매장 임차료 1년분 금액 3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로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00만 원 1년치를 10월 1일 날 지급을 했다. 그럼 내년도 9월 말까지인데 그럼 9개월치는 올해 게 아니라 내년도 거를 미리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성급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급 비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300만 원에 곱하기 내년도 9월까지니까 9개월치겠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9 하면 되겠죠.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225만 원은 내년도 임차료인데 미리 준 거예요. 그럼 225만 원은 비용을 이연시켜야 되니까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와서 차변에 선급 비용. 자, 금액은 225만 원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 비용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은 팜스토어 매장 임차료니까 제조와 관련이 없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차입금 관련해서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차입한 게 3억이고요. 연 이자율이 6.8%입니다. 자, 그리고 월할 계산이라는 건 이제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월로 하라는 거죠.
그럼 요 지금 차익 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도 4월이니까 올해 25년도 12월 말의 시점에서는 8개월이 이미 기간이 경과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 이거는 이자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3억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이 6.8% 곱하기 요 5월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이니까 12개월 중에 8개월치가 이자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으란 얘기예요. 그럼 3억 원에 6.8% 하게 되면 2,040만 원이 1년치 이자 비용인데 곱하기 8 나누기 12 하시면 1,360만 원이 나오네요. 이 1,360만 원은 올해 25년 12월 말일 날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예상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자, 금액은 1360이었나요? 아까? 네, 1360. 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네, 비용을 예상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팝업 스토어 매장 임차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디에다가 이걸 주는 거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걸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감가상각에 대한 계상액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감가상각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하면 될 거고요. 자,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야 되겠죠. 자,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이 나와 있는데 추가 정보에 보니까 위 1번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있대요. 자, 도착지 인도기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230만 원이 있대요. 자, 도착지 조건은 도착해야지만 소유권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재료 내 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선적지 조건이었다면 이게 나한테 포함되는 거지만 도착하지 않은 건데 도착지 조건이니까 이건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제외해야 되는 건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으니까 요 470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수탁자에게 인도한 요 제품 1400 중에 수탁자가 판매 완료한 게 900이면 미판매한 게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500은 지금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위탁자인 내 거니까 요 제품 1600 30만 원에다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그죠? 요거는 더하기 500만 원이죠. 예, 여기다 500만 원을 더해서 기말재고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1630에서 500을 더하면 2130을 기말 제품 재고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얼마로 할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는 470, 그리고 제공품은 80, 그리고 제품은 2130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동으로 입력할 거 다 됐으면 이제 요거는 닫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까지 입력 다 했고요. 요거 닫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문제 4번 보시면 감가상각부터 하면 되겠죠? 자, 건물은 판매 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기기장치는 제조라고 돼 있네요. 영업권은 판매 관리라고 돼 있고 그러면 감가상각에서 500번대 경비로 들어가야 될 거는 기기장치밖에 없으니까 여기 경비 안에 감가상각의 기기장치에다가 자 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해야 될 금액 40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판매관리비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쪽에서 감가상각 쪽에서 건물이 2000이니까 200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업권은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여기 밑에 무형자산 상각비 안에 영업권 쪽에다가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건물 2천,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3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말 원재료 얼마 입력하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자, 아까 얼마였죠? 470이었죠. 그럼 47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마제공품 80. 그럼 기마제공품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여기 단기총 제조 비용 안에 기마제공품 자, 80만 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럼 요 80만 원 입력하면 이거 제외된 나머지가 다 제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중에 판매되지 않은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1600만 원만 1630만 원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500만 원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130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가장 주의를 또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1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누르셔야지만 이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이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기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제품 금액을 보니까 잘못 입력했다. 그럼 다시 입력을 해서 다시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기존 거는 삭제됩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얘 누르면 삭제가 됐고 여기 다시 입력하신 걸로 그냥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칠 게 있으면 혹시 추가 눌렀는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계 생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정리 분계하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